안녕하세요. 맘띵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 이제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생들은 자소서도 지금 이제 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자, 일단 이제 그 면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면접 질문들이 있어요. 뭐 자기소개 해보세요. 어떤 뭐 지원 동기, 그 다음에 학업 계획, 진로 계획, 좀 그런 점들이 있는데 지금 서류 기반 면접이 많습니다. 그 서류 기반 여러분들 매우 빡세다라는 점 아시죠? 특히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면 꼬리 물기 질문에 가장 많이 힘들다라는 점을 아실 거예요. 이제 그 에듀먼트 그 전자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면접 매뉴얼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아차, 이 점 좀 해주세요.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자책 구입하신 분들은 그 클래스 전자책 101의 그 소중한 리뷰와 함께 거기 학과와 이제 지원하는 학과와 그 다음에 그 점에 같이 좀 리뷰를 달아주시면 그 면접에 도움되는 그러한 좀 자료를 좀 그 질문 좀 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 점 보내드릴 테니까 그 답변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 바라. 왜냐하면 리뷰 댓글을 다 구입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요. 그게 이제 저희 그 맘띵 메일로 옵니다. 메일로 이게 이렇게 달렸다라고 오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보내줄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야 그 리뷰에다가 여러분들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아이들이 그럽니다. 아, 선생님, 활동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? 라고 하세요. 여기서 활동을 정리 안 하면요, 이런 두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는 첫 번째, 평가자가 이 활동했는데 이거 왜 했어요? 이 활동 뭐죠?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은 그 활동이 뭐죠? 그러면서 답변이 어물어물 하는 학생이 있어요. 이건 무조건 지금 뭐 컷이죠. 절대 그러면 안 되죠. 자, 두 번째, 이런 실수를 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어떤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활동을 그대로 말을 해요. 그 활동 그대로 말. 그 말은 무슨 말이, 왜 그게 안 좋을까요? 이미 평가자가 생활기록부에서요. 그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어. 평가자 그 활동 내용을 궁금한 걸까요?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동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요? 이 점 꼭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활동을 왜 했는지 이 점을 명시해 두셔야 돼요. 이제 기록을 좀 하셔야 돼요. 그 면접 매뉴얼에 보면 그 질문 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가 중요합니다. 이것은 활동을 떠나자 책도 맞아요. 그 책을 왜 읽었는지 평가자는 동기가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왜 했는지 정리하시고 자, 두 번째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와야 돼요.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. 그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었고, 그 활동하다가 좀 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점에 뭐였고, 그 점의 원인이 무엇이었고,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좀, 살짝 약간 좀 이렇게 살 좀 붙여가지고 작성해 주셔가지고, 왜냐면 이게 짝짝 그 답변에 살짝 들어가면 그 답변이 뭐라 할까, 제가 들어도 좀 신선하고 지루하지가 않아요. 이해가시죠? 근데 세 번째, 이 점 꼭 하셔야 돼요.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. 우리 이제 아이들의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저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 동기는 준비해요. 그런데 문제는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었지 여기까지는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없어요. 본인이 희망을 줘. 그다음 네 번째, 무엇도 정리하자면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었는지 이것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비판력이라든지 아니면 분석력이라든지 어떤 뭐 사회 트렌드라든지 그다음 생명공학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겠죠. 그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더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이것만 하면 될까요? 물론 이것만 하면 괜찮아요. 이것만 해도 이제 괜찮은데 진짜 꼬리물기 질문이 힘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활동하고 나서 뭐 어떤 후속 활동 했냐 물어봐요. 아니면 그 활동하고 나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어요?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? 그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. 후속 활동을 물어보는 대학교 같은 경우들이 이제 좀 메이저 그런 대학교들 종종 면접 때 물어봅니다.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활동 다음으로 후속 활동들이 거의 여러분들이 계산 안 했단 말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활동하면 생기부를 그 상황이별로 펼쳐놓고 와, 이 활동하고 나서 내가 그때 지금이나 이 활동하고 나서 어떤 활동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것도 미리 거기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시사
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또 관련된 법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제 없으면 안 써도 무방한데, 이제 법학과라든지 행정학과라든지 경찰행정학과, 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경계열 같은 경우 종종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종종 있어요. 어떤 점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법안이겠죠?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시사겠죠? 그런 점들에 관해서도 최근 시사나 법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, 그 SNS, 그 스마트폰 SNS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 정도 좀 네이버나 다음 뉴스 좀 보세요.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시사하고 뭐 디베이팅이란 그 토론방 있죠? 거기 들어가시면 디베이팅 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플이 아니고 이제 그 디베이팅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. 그 치면은 최근 시사를 해서 막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러면 그것 좀 여러분들이 찬반 토론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 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저거나가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. 그것 좀 수시로 좀 보라. 그런 학생 당연히 면접 정말 잘 봤기 때문에 그 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대표적인 꼬리무기 질문인데, 이 외에는 꼬리무기 질문을 한 건 제가 못 봤어요. 그,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,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서울대 이제 직윤 면접 봤다라든지, 뭐 경희대라든지, 뭐 건국대라든지 중앙대 이렇게 면접 보고 나오잖아. 그러면 이제 앙케이트로 무엇을 물어봤는지 그렇게 작성해가 보내달라고 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꼬리물기 질문 어떻게 했는지를 그 질문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. 근데 현재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게 대학교에서 꼬리물기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활동마다 좀 잘 준비해 두시고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. 아, 선생님,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다 준비해야 되나요? 그 활동이 많은데? 물론 다 준비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것은 뭐 절대가 아니라도 다 변수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믿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매년 보니까 100명 중에 100명 그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고등학교 2학년과 3, 특히 3학년하고 2학년 2학기 추중해서 많이 물어봤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. 근데 거기서 다 물어봤어요. 지금까지 제가 다 물어보네. 그래서 1학년 활동을 좀 물어보지는 않았고, 그리고 저 독서도 제가 물어보거든요.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에서도 조금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, 어디에서 많이 물어봤냐면, 창체 활동과 과세특에 들어간 독서, 거기에서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, 이 점도 여러분들 독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면접, 역적률 굉장히 높아요.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